안녕하세요. 대업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삼성중공업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금일 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바로 이 조선주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조선주 관련된 수급이 몰리면서 이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삼성중공업을 주목을 해볼 수 있었는데, 이 대략적으로 15%에서 16% 가량 강한 상승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금일 시간에는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었던 그 이유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수급적인 측면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매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런 부분 체크를 해보고 이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더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는 투자의 관점이 중요해진 시기다, 이렇게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최근의 이슈까지 다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 대기업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각의 업종 분야에서 하루하루 종목들을 열심히 분석해 나가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 부분은 제 얼굴이 크게 나와서 순간적으로 당황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저희 메이데이 관련된 영상입니다. 이 저희 채널에서 메이데이 콘텐츠가 있는데, 이 각각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 산업적인 이슈를 다룹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이 해당 종목들을 또 선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탑픽으로 제가 이 삼성중공업을 가장 첫 번째로 뽑아드렸었죠. 그래서 삼성중공업에 대한 이 세세한 분석을 진행을 하면서 이 유망한 조선주 종목 중에서 삼성중공업을 뽑았는데, 이 금일 같은 경우에 이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때부터 대략적으로 한 25%가량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해당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채널에서 메이드 영상 한 번씩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수급적인 측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들어올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 사모펀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49인 이하의 소수 집단이기 때문에 이 소수 집단에 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확실한 재료성의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혹은 이 산업이나 기업의 성장성이 보장이 돼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조선업 산업과 정반대로 주가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연기금과 사모펀드에서 한번 크게 물량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금일 이 부분이 적중을 하면서 주가의 강한 흐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 사모펀드와 연기금의 매집세는 왜 그럴까? 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 우선은 유가적인 측면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국제유가가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소식이 바로 조선주 주가의 강한 상승세를 이어주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을 공격을 했기 때문에 유가가 강하게 상승했는데, 이 정유시설을 공격을 하게 되면 이 공급 측면에 있어서 이 차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공급이 하락하게 되면서 유가가 상승하는 그런 구조적인 측면이 발생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조선주는 긍정적이다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유가가 상승하면 이 대체재인 이 천연가스의 필요성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연가스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LNG 선박의 발주 역시 증가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 유가의 상승은 조선주에는 긍정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국제유가가 상승한 모습이 바로 삼성중공업의 주가에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슈가 나왔습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었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 중국의 조선 산업이 이 미국의 견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게 됨으로써 이 조선업에서 양강 체제가 바로 중국과 한국이었는데, 이 한국이 그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가적인 측면과 이 중국과 관련된 이슈가 엮이면서 금일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받았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유가적인 측면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자,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 조선주 주가, 특히 삼성중공업에는 더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FLNG 관련된 점유율 1위죠. 그래서 FLNG는 해양 플랜트고, 또 해양 플랜트는 유가에 강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히 조선주 중에서도 삼성중공업이 더 큰 수혜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유가의 강한 상승은 이 삼성중공업의 주가를 견인하는 하나의 포인트로 작용을 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성과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성과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23년부터 최근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성과지수는 꾸준한 우상향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친환경 기술력이죠. 이 국내 이 조선사들은 친환경 기술력 부분에서 글로벌 1위의 수준을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성과지수에 대한 수혜를 확실하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4년 같은 경우에는 성과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이러한 자세한 분석은 지난 영상에서도 다뤘기 때문에 관련해서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과지수 역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자, 이제 철광석 가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일과 비교해서는 1.22%가량 철광석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철광석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후판 가격 역시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크게 되죠. 이 철광석 가격이 후판 가격의 베이스를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동성이 존재한다. 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 후판 가격은 비용으로 조선사 비용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철광석 가격이 하락해야 비용이 하락하면서 재무 구조도 좋아진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후판 가격의 협상은 1년에 2번 정도가 있죠.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인데 이 상반기에 돌아오면서 이제 철광사와 조선사 간의 후판 가격 협상이 발생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광석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조선사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게 후판 가격 협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도 호재성 이슈로 최근 작용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철광사 입장에서는 후판 가격을 인상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본의 엔지 현상으로 인해서 이 퀄리티 높은 후판을 또 값싸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내 철광사들이 후판 가격을 높게 판매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퀄리티 측면에서 일본한테 밀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내 후판 가격 자체는 좀 낮출 수밖에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조선업 자체는 좋은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가격적인 측면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결국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죠. 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셨다고 믿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영업 흑자를 냈던 시기와 제가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4년에 영업 흑자가 났었는데 이 당시에 영업이익이 1,830억이었습니다. 당시 또 평균 주가 차트를 보게 되면 19,000원 정도의 평균 주가를 형성해 주었는데 이 영업이익과 비교한 주가, 자, 이 비례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24년과 25년의 영업이익 평균을 산출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6,100억 정도가 영업이익 평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를 산출하면 62,7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와 비교를 하면 좀 많이 높은 주가이기 때문에 고려해 볼 점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이 부분은 바로 유통주식수입니다. 2014년에 2.3억 주, 2021년 이후에는 8.8억 주 가량으로 유통주식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8.8억 주 관련된 부분을 주가에 반영을 하면 유통주식수가 280% 증가를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16,000원 가량을 주가로 적정 주가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사실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삼성중공업이 높은 밸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와 정확하게 같은 방법으로 프리미엄을 줄 수는 없겠지만 제가 앞서서도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죠. 자, 유가부터 또 철광석 가격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성과지수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당시와 비슷한 밸류에이션을 줘도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6,000원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난해 특히 매출 부분에서 좀 많은 성장을 이루어졌죠. 8조 94억 원, 영업이익도 흑자를 기록을 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매출은 34.7%가량 증가를 하였고 영업이익은 2014년 이후에 9년 만에 흑자 전환을 달성을 했습니다. 결국에 선거회복 시기에 수주한 이 선박의 건조 척수 그리고 물량에 대한 증가가 실적에 본격적으로 기여한 점이 중요한 포인트다. 자, 이 부분은 사실 투자자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셨던 내용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방향성이 맞아 떨어져 가고 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이 조선과 해양 수주 목표가 97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83억 달러 대비해서 16.9%가량 높게 잡았는데 전반적으로 회사 측도 조선업 업황을 좋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추세로 봤을 때 3년 이상의 안정적인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 결국에 우리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선별 수주 전략이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주목해볼 포인트가 존재했었죠. 엑소모빌과 건조 예약입니다. 이 최대 4척가량의 셔틀 탱크를 계약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앞전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이 탱커 시장의 호조가 예상이 되는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탱커 수주가 올해 신조성과 지수를 이끌 것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쭉 델핀과 이 선박 건조술로 협의 계약을 맺었다. 점점 FLNG 관련된 계약 사항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가격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은 9,010원의 가격대를 형성을 해주고 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장기적인 이 밸류에이션은 16,000원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의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 8,000원 구간의 매물대를 먼저 소화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을 돌파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RSI 수치에서 이제 과매수 구간에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만큼 앞서도 말씀드렸던 개인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나오게 되면 주가의 조종세를 보여줄 수 있겠죠. 이렇게 주가의 조종세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8,000원 구간에서 지지를 해줄 수 있는지,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이 전고점 구간인 9,500원 구간을 돌파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이 관점이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16,000원대의 가격대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은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함께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삼성중공업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정확한 가격대 그리고 추후 이슈들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